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종수 심리학 다섯 번째로 융심리학으로 본 그 이성 경험, 즉 다시 말하면 남성이 여성을 경험하고 여성이 남성을 경험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아마 한 30대 내지는 한 40대 인생에 있어서 한 중반부에 접어드는 그 연령대들이 주로 이제 그 남성이 여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대도 상당히 이제 연애하고 또 결혼하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어떤 그 남성을 선호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남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남성이 경험하는 여성은 세 가지 패턴이 있고요. 또 여성이 경험하는 남성도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 패턴은 남성이 경험하는 현실 여성이 있어요. 현실 여성은 그냥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마 실리적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보통 만나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적인 사람이 있죠. 남성이 만나는 즉 현실적인 것과 환상적인 여성 사이에 있는 경계선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적인 여성이 있어요. 남성들이 상대하는 또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 어떤 지금 그 이제 부류에 속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 심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데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성이 경험하는 여성 가운데 현실 여성은 주로 의식적인 상황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거죠. 이 여성의 성향은 아마 이제 그 잘 만나면은 이제 그 현실적인 여성을 잘 이해하고 또 현실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은 행복하죠.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마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아마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 현실적인 여성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아마 국화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관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현실적인 여성과 관계를 잘 맺으면은 이제 적응을 잘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퇴행할 거다. 아마 이제 이런 남성은 현실적인 여성으로부터 평범한 어머니 상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자아와 페르소나 이제 그 상황에서 아마 현실적인 어머니를 경험을 주로 많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경험하는 두 번째 여성의 스타일로서는 이제 경계선적인 여성이 있죠. 어쩌면 이제 보더라인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어쩌면 이제 이런 경험인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러겠죠.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이지만 이제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고 이제 사귀게 되면 혹시 좋아하게 되면 남성은 굉장히 설레죠. 왜냐면 평범한 현실적인 여성은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단순한 그런 경험인데 경계선적인 여성은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라든가 그림자의 어떤 투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 설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여성과 관계를 잘 못 맺으면 굉장히 아마 수치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컴플렉스가 심한데 그것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림자 투사가 많을 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남성이 상대하는 두 번째 여성의 경계선적인 여성은 아마 장미로 비유될 수가 있겠죠. 장미는 아름다울 때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름다움과 추함이 같이 있는 것이 아마 장미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현실적인 여성이 국화라면 아마 경계선적인 여성은 장미로 아마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경계선적인 여성은 두 가지 경우가 다 같이 있어요. 의미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때로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가, 때로는 굉장히 추했다가, 감정이 격했다가, 아주 이제 싸늘했다가,
또 열정적이었다가 냉소적이었다가 이런 것들 어쩌면 양극성 장애처럼요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이제 창조력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새로움을 발견하고 아마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 현상에 있어서는 아마 현실적인 측면과 또 그 에로스, 그 사랑의 감정 사이에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림자 투사가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여성들이 바로 이제 경계선적인 여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이제 그 남성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환상적인 여성은 대개 여성을 무의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어쩌면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이에요. 잘 이 환상적인 여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맺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환상적인 세상을 아마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자살을 한다거나 죽음을 택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상징적인 꽃을 비유하자면 양귀비를 들 수 있겠어요. 요즘 나오는 양귀비들은 이제 그 아마 개량형이라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러지만 정말 오리지널 그 양귀비를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랬습니다. 꽃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또 불규칙적이고 너무너무 예쁜데 그 꽃 봉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줄기는 너무 가늘어서 정말 그 꽃 봉우리가 커질 때 스스로 주르륵 그 줄기가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이 양귀비라고 하는 그 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자태를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환상적인 여성이죠. 너무너무 화려한데 내면이 부실한. 결국 어찌 보면은 이제 결국 이런 그 환상적인 여성한테 빠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생에서. 어쩌면은 이제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가 될 텐데요. 그 아니마에 사로잡혀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제 새로운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는 어쩌면은 심리 현상에서 보면은 여신, 즉 아프로디테로 상징되는 여신에 사로잡힌 상태하고 똑같다. 결국은 이것은 아니마에 사로잡힌 현상과도 아마 유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여성이 경험하는 남성 유형이 있죠. 현실적인 남성은 굉장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성이 남성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주로 권력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돈으로 상징되겠죠. 어쩌면은 이제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 어쩌면은 잘 사귀고 현실적인 남성과 잘 만나면 권력을 얻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비천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어쩌면은 그 나를 지탱해 준 도와줄 수 있는 남성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이제 비천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은 현실적인 남성에 잘 어울리는 동물이 있다면 아마 소 같아요. 정말 일한 만큼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남성상이 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것도 퇴행할 거다. 바로 이제 이런 소와 같은 이미지는 평범한 아버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아라든가 현실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페르소나를 통해서 평범한 아버지를 경험한다, 여성은. 그런데 이제 여성이 또 아주 그 흔들리는 남성이 두 번째 경계선적인 남성이죠. 경계선적인 남성은 의식적인 어떤 상태와 무의식적인 상태가 굉장히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그 양극성 장애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남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남성을 잘 만나면 재밌죠, 우선.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희망과 동시에 이제 안 좋은 측면을 볼 때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개로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본능적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다루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돈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어쩌면은 거기서 잘만 활용하면 거기에서 새로움이 창조되는 그런 이제 어떤 창조성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그 경계선적인 남성에게서는 아마 현실과 권력 사이의 그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다. 즉, 그 현실적인 측면과 또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 돈, 어쩌면 어떤 그런 재산 관계 이런 것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이제
반복하는 아마 그런 남성형이 되겠습니다. 아마는 이제 굉장히 이런 남성들은 그림자 투사가 심하고요. 자기 컴플렉스가 강한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환상적인 남성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성이 경험하는 환상적인 남성은 무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환희를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 환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망감을 느끼겠죠. 결국은 이런 이제 여성이 이제 환상적으로 좋아하는 남성은 아마 사자 이미지가 아닐까. 즉, 사자는 이제 남신인 그 왕인 그 제우스에 비유할 수가 있죠. 제우스에 사로잡힌 상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 어쩌면은 이제 잘하면은 굉장히 큰 걸 얻을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어쩌면 그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해서 거기에 기대서 모든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자아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서 어쩌면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새로 거듭나는 변신의 기회도 될 거다.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남성이 경험하는 여성상, 여성이 경험하는 남성상을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이제 재조명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20, 30대, 40대까지 어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많고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고 또 심지어는 남성이 경험하는 아내상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경험하는 남성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계선적이면서도 환상적이고 환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아마 상당히 좋은 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